저희 선대본부의 개략적인 선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두 후보의 삶 자체가 선거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지껏 공정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낮은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개헌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희생 없이 본인을 위한 개헌, 권력도 본인을 위한 독점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개헌도 권력을 내려놓는 개헌, 권력도 국민을 위한 권력, 그리고 권력을 나누는 권력. 모든 면에서 두 후보의 삶 자체가 선거의 구도이고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후보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후보의 삶을 알리는 것은 2030 중도층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에서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낮은 곳에서 약자들의 눈물을 닦은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눈물을 닦으면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권력 구조,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결국은 그 삶 자체가 구도로서 말해주지만 김문수가 말하는 삶과 권력 구조, 개헌 그 모든 것이 결국 미래를 가리키고 있고 이재명이 말하는 모든 것은 결국 과거로의 회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시켜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포퓰리즘 공약이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잠깐 지지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삶 자체가 그리고 그의 진정성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알아가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지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뭐 어떤 이슈가 오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문수를 모르는 분은 있겠지만 김문수를 알고 안 찍는 분은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의 선거 전략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계속 선거 운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러 말 실수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삶, 경제입니다. 근데 목사네즘을 이야기하면서 커피 원가 120원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커피 원가 120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커피를 8,000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느 분이 지금 커피를 8,000원에 팔 수 있습니까? 법화로 호텔에서만 커피를 드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가 120원보다 더 황당한 것은 8,000원짜리 커피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법화로 호텔에서 먹기 전에는 8,000원짜리 커피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서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돈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빚내도 좋다. 나라 곳간 어떻게 만들어도 괜찮다.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다 퍼줘도 된다. 빚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빚내서 돈 풀었는데 그게 잘 돌아가면 나라 경제가 살 건데 그러다가 안 돌아가면 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풀고 돈이 돌게 할 건데 안 돌아가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바보지.
국민들이 이해 못하면 그게 뭐 논쟁도 그럼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이렇게 말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국민의 삶을 바꿔주리라는 기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선거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모순점은 더 크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그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된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벌써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사니즘을 표방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가벼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방위 분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당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던져서 앞으로 닥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호수에 함부로 돌멩이 던지고 그 돌멩이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해 전혀 고민 없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들,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하시라고 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MBN의 김현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박상우 총연합 여기 단체에서 강사 1층에서 지지선언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박상우 이 모임이 지지선언을 하게 되면 후보의 어떤 중도 확장 이 부분에 좀 제한을 받게 되는 시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거는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잘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생각과 방향과 또 선거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면 비록 소수지만 그분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의 눈물에도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상대편에 있는 분들도 저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 누구를 밀어내서도 안 되고 누구 어느 한편만을 끌어안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녹여내는지는 후보의 리더십이고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도의 마음을 잡는 것은 저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누가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어떤 분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우리 쪽에 있다가 이재명 대표에 가서 지지선언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분들이 우리 쪽으로 와서 지지선언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선거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거나 그것을 가지고 중도 확장을 이야기하거나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왔고, 그리고 늘 어려운 분들의 눈물과 함께 하면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까지 챙기면서 국민들의 삶을 챙겨온 김문수 후보가 저는 중도의 마음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멘티에. 네, UBS 김하연 기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사니즘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과 측면성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뚜렷하게 차별해야 되는 미래 비전이라는 능력 이런 부분은 어떤 점을 좀 부각을 하실 건지. 저희들이 이미 충분히 공약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그 포장지로 쌓여져 있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해낼 수 있을까? 지금은 선거 기간이니까 뭐 중도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저런 정책들을 이야기하지만, 여지껏 민주당이 뭐 금투세든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표가 얘기하고 정책위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지지자들이 반대하면 금방 말 바꾸기를 해왔던 민주당이 과연 지금 이야기하는 공약들을 실천해낼 수 있을까? 그 매우 의문스럽고요. 저희들이 기업을 살리겠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를 살리겠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여러 공약들을 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공약들을 실천해내고 누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두 번의 경기도지사 시절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그 결과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실천이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그저 공기에 흩어지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니즘을 이야기하고 여러 공약을 이야기하는 분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120원 커피, 호텔 경제학, 빚 막 내도 된다, 대한민국은 점령군이다. 그의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그가 살아온 삶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에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과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예. 네. 그 다음, 예, 여기 먼저 하고. 네. 어제 불교계에서 좀 항의 성명 같은 게 좀 나왔는데, 네. 후보님께서 기독교계 지도자를 만났을 때, 공산 세력 끄트머리에서 대한민국 세우게 된 것은 기독교 영향이 가장 크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제 무계종에서 좀 항의 성명이 여러 개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본 차원에서 어떤 사과나 입장 정해지지 궁금하고, 후보께서 불교계 마음을 좀 다잡으러 행보하실지도 합쳐서 좀 여쭤봅니다.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 여러 종교 중에서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한다거나 어느 한쪽을 배척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닌 것은 충분히 국민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그 진심과 달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편해하신 점들이 있다면 선대본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면서 그 부분을 서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YTN 신유성입니다. 네. 2차 TV 토론 예정돼 네. 1차 때는 추격하는 후보들만 상대적으로 좀 공표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은 좀 어떻게 전략하세요? 공세적인 게 반드시 유리할까요? 저는 토론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세세한 정책의 내용이나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보다 그 전체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고 싶고 대한민국 리더다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후보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주도권 토론을 할 때는 질문하시고 상대가 계속 답변하시는 것을 그냥 계속 두지 마시고 적절한 시점에 여기까지 듣고 제 주도권 들으니까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보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면 답변할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냐. 토론 방식으로 죄송합니다. 토론 방식으로서 토론의 기술로서는 그게 뭐 그보다 더 자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질문했으면 나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맹렬하게 공격하고 말꼬리 잡고 공격해서 결국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이 끝나고 나서 국가의 지도자다운 품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토론보다는 다소 양보하고 상대에게 공격의 틈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토론이 다 끝나고 토론 과정에서 국가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평가받는 토론회가 저는 결국 이기는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이기고 표는 잃는 것보다 토론은 지고 표는 얻는 그런 토론회가 낫다고 생각합니다.